네, 강원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도권 최대 격전지 용인을 찾아주신 김종인 중앙당 선대 총괄선대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문차 용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 진행은 사흘 경정 순으로 용인 정창민 후보의 인사 말씀과 이원석 후보의 인사 말씀, 병 이상일 후보의 인사 말씀, 정진버스 후보의 인사 말씀 후에 김종인 중앙당 총괄 선대위원장님 인사 말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용인과 정창민 후보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창민 용인갑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말 그대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이 시점에서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가장 먼저 용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만큼 용인은 희망이 있고 또 힘이 있고 용기가 있는 곳이고 첫 출발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용인을 시발로 해서 전국 방방곡곡으로 이런 아성과 명령의 목소리와 주민의 함성이 또 전국적으로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용인을 이원석 후보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을 이원석 후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IMF나 리먼브러더스 사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우리에게 사실에 더 주목해야 됩니다. 과거 IMF는 우리나라만의 문제였고 미국이나 IMF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적인 문제고 금융의 문제가 아니라 실물 경제의 문제가 금융으로 전이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4년은 과거 10년과 비교할 수 없는 위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그런 사람들이 정치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용인을에서 나선 저 이원석은 글로벌 실전 경제 전문가입니다. 앞으로 4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더 위험한 위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저 이원석 나서서 정치가 경제에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경제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용인병 이상일 후보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용인병 수지의 이상일입니다. 특히 동백에 계신 또 기흥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반갑고요. 정말 제가 기자 시절부터 취재도 많이 했고 존경했던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 우리 공식 선거운동 첫날 용인에 오셔서 저희 매 후보에게 큰 힘을 실어주고 계십니다. 용인 분위기 바뀌고 있는 걸 체감하시죠? 네. 저희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을 맡으신 이후부터 전국 곳곳에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도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파 보수 진영의 결집은 물론이고 중도층과 무당파층도 저희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내는 메시지가 그분들에게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승리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됐고요. 현장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내시는 메시지 하나가 언론의 관심을 얻게 되고 또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당원님들, 지지자들께서 이 메시지를 더욱더 확산해 주신다면 저희 내 후보 반드시 21대 국회에 입성할 겁니다. 오늘 위원장님 모시고 간단히 차 한잔 할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19 큰 위기다, 큰 문제다.
그런데 이 이후에 올 닥칠 경제 코로나, 이게 더 큰 문제다. 이 정권 우리 지난 3년 경험했죠. 무능과 무책임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 정권이 이거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김종인 위원장님이 그 지혜를 갖고 계십니다. 이미 지혜를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저희 후보들에게 큰 확신을 가지시고 조금만 더 뛰어주신다면 저희 필승할 겁니다. 우리 미래통합당 필승할 거고 우리 내 후보 반드시 21대 국회 갈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위원장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은 정말 용기 100배합니다. 위원장님께 정말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가불병정의 정의입니다. 용인의 가치를 확실히 높이겠습니다. 김범수 후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21대 국회의원 선거 본선 첫날입니다. 아주 뜻깊은 시간에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저희 용인을 찾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용인은 전국에서도 인구 성장이 가장 빠르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크게 성장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은 도시입니다. 우리 특히 이 동백 지역은 저희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 동백 지역은 굉장히 지역 현안에 대한 민도도 높은 곳입니다. 이곳에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 찾아주셔서 아마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우리 용인이 전국적으로도 보면 이 선거에 풍향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계기로 우리 용인에도 어떤 큰 변화가 있고 전국적으로도 그런 변화의 물결이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우리 유권자들, 우리 국민들의 그 희망에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김종인 위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님의 인사에 앞서 우리 용인 지역 캠프에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꽃다발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님 고맙다는 꽃다발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아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김종인 우리 총괄선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용인에 4월 15일 총선에 입후보하신 미래 통합당 소위 후보님들의 면모를 보니까 굉장히 활기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4월 15일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이 용인 가불병정 이 내부에서 큰 승리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지난 3년 동안 어떠한 상황이 이 나라에 전개되었는지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3년 동안에 말은 많이 하고 약속은 많이 했지만 실제로 이행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일자리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했다고 했지만 일자리 창출도 안 되고 경제 성장도 한다고 해놓고 경제 성장도 최저의 성장률을 갖다가 유지하는 것으로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을 것이 분명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서 마치 과거의 이 정부의 3년 동안의 실정이 묻혀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다가 받은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점에 있어서 현 집권 세력이 조금 안 도우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오늘이 또 74일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정권이 74일 동안에 뭘 했어요?
사회 거리두기 하는 거 이외에 그래서 국민들이 각자 자기의 몫을 감당하느라고 거리두기하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금 멈춰버렸어요. 사람이 이동을 하지 않으니까 경제가 멈춰서 버릴 수 없어요. 그 외에 한 게 뭐가 있어요?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했다고 얘기합니다만은 코로나 사태 오늘날 이 정도라도 진정이 된 상황은 그동안 우리가 70년 동안 구축해놓은 우리의 의료 체계, 그 다음에 우리의 열성적인 의료인들, 의사, 간호사, 다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참 밤철주야 노력을 한 결과에다가 또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서 오늘날 코로나 사태가 이 정도라도 극복이 된 겁니다. 흔히들 얘기해서 무슨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가 된 것냥 선전을 하려고 그러지만 이건 선전할 것 사항이 아니에요. 정부라고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다 만들어진 시설을 갖다 가지고서 정부가 이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무슨 자랑을 할 그러한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코로나 사태를 직면해 가지고서 정부가 지금 시급해야 할 과제가 뭐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서 한국 경제의 기반이 지금 무너지기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부 중소기업, 그런 곳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그 사람들은 지금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나의 생활 기반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냐? 내가 거기에서 종사해서 월급을 받고 살았는데 과연 내 소득이 발생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빨리 극복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과제입니다. 근데 정부는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잘 안 돼 있어요. 말만 무성하게 뭐 1인 가구당 얼마씩 돈을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100만 원을 받고 살고 나면 그럼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냐? 정부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를 가리켜서 무능한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무능한 정권의 실태를 갖다 보여줬는데 그게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에 대한 판단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체가 없는 정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저 권력만 즐길 줄 아는 그러한 정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앞으로 남은 또 기간을 맡겨서 과연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면은 이제는 경제 코로나 사태가 부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불보듯 뻔한 사태가 지금 벌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난 3년 동안에 이 사람들의 능력을 놓고 봤을 적에 과연 이 사람들이 이걸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전 세계가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정지 상태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2차 대전 이후에 이러한 경제 상황은 처음 느껴봅니다. 그동안의 경제 상황이 여러 번 어려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건 다 경제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고 경제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들인데 이번에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겨난 것은 종전과 같은 경제 이론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종전과 같은 경제 정책으로다가 해결도 안 됩니다. 지금 생산 활동이 전혀 중단된 상태에서 금리를 아무리 내려줘도 경제 활동이 활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또 여기에서 무슨 수요를 늘린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생산이 잘 안 돼가지고서 공급이 중단된 상황에서 뭐 정책이 맥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이 생존의 일몰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득의 보장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 돌아올 적에 바로
생산을 갖다가 증대하면서 국제시장에 뛰어나가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묻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 그런 능력들이 없습니다. 지금 요 최근에 부총리 무슨 청와대니 밤낮 회의하면서 얘기하는 거 보세요. 아직도 확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남은 이 문재인 정권 2년의 임기 기간 동안에 국회가 이거를 결정적으로 통제를 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벌일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 뭐 공평한 사회를 만든다고 그러고 기회를 균등하게 해준다고 그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게 다 허공에다 내리는 소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평한 사회를 만들었습니까? 지난번에 법무장관 임명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재반 상황을 보십시오. 공정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과연 얘기할 자격이 있느냐. 제가 깜짝 놀란 건 지난번 대통령 연구기자회견에서 자기는 자기가 임명했던 법무장관에 대해서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고통받는 국민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전 의문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를 놓고 봐서도 이 정권이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고 하도 무능하기 때문에 기대할 것도 없는 이런 정권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거를 저보다도 이곳 용인에 사시는 유권자들이 너무나도 잘 아실 거라고 봐요. 저는 뭐 용인뿐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엄청난 수준의 향상을 가져왔고 더군다나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보의 수집 능력이 아주 탁월한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3년간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선거에 누가 와서 얘기를 안 해도 이번에는 어떻게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별로 그렇게 이번 4월 15일 날 국민의 심판에 대해서 별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유행어를 잠깐 소개를 하면은 자, 코로나로 죽으나 배고파 죽으나 똑같단 말이에요. 이러다가는 우리 다 죽겠네. 결국 가서 살기 어려우니까 못 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1956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참 구호로 나왔던 못 살겠다 가라보자 하는 것이 지금 일반 국민들의 심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발표한 또 정부 얘기를 아까 잠깐 드릴게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못 가니까 4월 9일서부터인가 온라인 교육을 한다고 그래요. 온라인 교육의 전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학생이나 학교가 장비가 제대로 갖춰졌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마스크 소위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는 웹캡을 갖다가 구하는 문제가 학생들 사이에 커다란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무턱대고서 일을 하면 되느냐 이런 것이 지금 이 정부의 아주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완전히 골탕을 먹은 상태에서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어설픈 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아는 척하고서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저는 이 점을 더 이상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곳 용인 유권자들의 아주 탁월한 소위 능력으로다가 이거를 충분히 판단하셔서 이번 4월 15일 날 선거에서 미래한국당의 의회를 다수를 점령해야만이 강력한 의회의 힘으로다가 이 행정부의 잘못된 것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와 같은 상황을 갖다 만들지 않으시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 선거에 투표 잘못하고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나라가 무너져버린 다음에 아무리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만큼은 우리 저 유권자들이 뭐 말을 안 해도 누구보다도 자기들 스스로가 판단해가지고서 선거를 하려고 믿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 출마한 우리 미래한국당의 4분의 후보자가 5분의 후보자 완성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종인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편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그 김종인 그 총괄선대위원장님과 우리 후보들 그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님의 응원에 힘입어 용인갑 정창민 후보, 용인을 이원석 후보, 용인병 이상일 후보, 용인정 김범수 후보 여러분께 약속하겠습니다. 반드시 당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김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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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님께서 또 다른 일정이 계셔서 지금 강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우리 김종인 네, 총괄위원장님 가시는 발걸음 편하시라고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봐요. 완전 연예인이세요. 기사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